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번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본다면 FOMC 대기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2,500포인트 이상에서 나쁘지 않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위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도 아래쪽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강력한 시세가 아래쪽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선에서 지금 시장이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자극을 좀 받고 있다.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정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대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망세로 조금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에 좀 특징적인 업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특징적인 종목, 업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은 국내 반도체 업종,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승한다라기보다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업종에 있는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미국에서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국내에서 연장선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는 부분이 국내 반도체 지수의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이슈들이 있었던 부분 살짝만 체크를 해보자면은 F-35죠. F-35 이제 미국 정예정투기에 사용되는 이제 핵심 반도체칩 생산 공장이 그 IRA에 대한 보조금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 ASML 대표와 만난다든지 반도체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모멘텀들을 좀 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르게 보자면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년도에 올 연말 또 내년도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흘러가긴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일지 생각했을 때 핵심은 수급이라는 겁니다. 수급에 따라서 이제 장세가 계속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좀 수급이 어디 쏠렸는지 하면은 아시다시피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마주가 왜 올라가느냐? 이게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뭐 주식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 수급이 쏠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수급에 따른 장세 연출이 좀 지속된다라는 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국 이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께서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주식은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FOMC가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 가지 쪽으로 한쪽으로 방향이 나올 것이고요. 그 방향을 이제 그 방향에 맞추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FOMC 이후의 흐름을 좀 기다려보는 관망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둔 노리시장 관망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 상황은 좋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툴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0% 넘게 빠지면서 6만 원 선에 지금 시간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직 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면서 3,34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I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빠지면서 82,8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장대 양봉을 형성해준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53,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스로넨 리버티를 출시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4%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23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6%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IRA에 따른 분리막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IRA, FOMC 이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핵심이라고 하면 오늘 뭐 매물로 보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동시에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이 오늘 이제 주가 조정의 원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분리막 관련주가 뭐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업인 분리막이 얼마나 잘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데요. 3분기의 실적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3분기에 그 분리막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판매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당연히 판매량 자체가 늘어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역대 최대
그 분리막 판매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정도의 이제 흐름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본업들이 잘 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FEOC라고 부르는데요. IRA의 세부 해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세부 해석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들이 대상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과 합작한 회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합작한 회사일 경우에 중국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든지 만약에 25%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이제 중국 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기업으로 간주해서 배제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고요.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정 소재로 좀 잡아보자면 분리막 그리고 동박 쪽이 더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쏠려와서 이렇게 지금 수급이 좀 몰려온 것이다 정도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121선 돌파를 하고 121선에서 120선 돌파 이후에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는다는 양상은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회사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성과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볼 양상이 많다는 점 생각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주가가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또 오늘은 121선에 맞닿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은 보통 제가 두 가지죠.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거나 혹은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요소가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82,800원 정도 현재 가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이 앞에 그 종목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지만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최근 몇 거래일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121선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7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아래쪽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아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71,000원이기 때문에 71,000원을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로 드리게 되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입니다. 만약에 61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58,500원 정도거든요. 이 가격대가 그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진입 목표가는 82,000원입니다. 현재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데요. 만약에 61선인 71,000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상승을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121선인 82,000원이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21선 아래에 있는 지지선 부근인 7만 1,000원 해주셨고요. 이때 손절라인은 11월 1일에 있었던 최저가 부근인 5만 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 8만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핑크 4명 멤버가 모두 재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화색이 도나 싶었는데 오늘은 엔터주 전반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이라는 부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 단기적인 상승분을 이제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는 양상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 다른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서두에서 정리해 주셨던 부분인데,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혹은 네이비몬스터의 대비 그리고 흥행에 대한 예감 이런 부분들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호재성 재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앞선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YG엔터가 지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그때부터는 아래쪽에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많이 되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한 구간이 대략 한 6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6만 원 부분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앞선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약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거거든요. 블랙핑크가 전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블랙핑크가 전원 재계약이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내놓았던 실적 추정치들이 전원 재계약이 됨으로써 실적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는 이제 요건들이 갖추어지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도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었죠, 첫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앞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시세가 분출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앞선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앞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의 매도, 탈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호재성 제로도 있다는 점에서는 길게 보았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것은 비슷하겠죠. 주가가 YG엔터 기준으로는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부대성 재료가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 가격이 53,6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최근에 있었던 거의 상한가 부근이었죠.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했던 플러스를 이제 한 절반 정도, 양봉을 절반 정도 이제 빠졌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시를 해드릴 가격은 51,500원입니다. 51,500원은요,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하단 가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51,500원 정도면은 이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해서 51,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47,900원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의 바닥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 가격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반등할 때까지 좀 시차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 손절가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59,000원 정했습니다. 59,000원이라는 가격은요, 51,500원 진입했을 때 59,000원이 6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매물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60일선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 이것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목표가
9,000원으로 정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면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하단 가격인 51,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이번 달 5일에 있었던 최저가 부근인 4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60일선 정도에 해당하는 5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TL의 초기 트래픽이 부진함에 따라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7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앞으로 혁신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NC소프트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TL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L 관련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되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TL이 이제 저도 이제 TL 출시하는 당일날에 직접 게임을 해본 건 아니고 스트리머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들을 보고 평가들을 좀 보았을 때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평가를 좀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게임이 재밌어야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할 것이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또 과금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TL 같은 경우에는 과금 체계도 이전 리니지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순한 맛의 이제 과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히려 순한 맛의 과금 체계라는 것은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그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지난 주말 동안 서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정도로 평이한 수준의 이제 이용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거죠. 결국에는 TL에 대한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TL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내년도 매출을 추정해 놓았었는데 그 매출 추정치가 하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공동대표 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공동대표 체제가 되고 혁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TL 이후에 신작이 출시가 되고 기대작이 출시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데 TL이 워낙 기대를 크게 받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 부분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NC소프트 TL 이후에 신작 모멘텀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릴 건데요.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버티자 의견 드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23만 500원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틀 전이죠. 이 거래일 전이죠.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저가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을 이제 하단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자제 의견 드리겠는데요. 자제 의견 드리는 이유는 굳이 NC소프트가 아니더라도 게임들 중에서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 21만 원, 지난 10월 4일에 있었던 최저가를 이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는 가격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짧게는 24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60일 이동 평균선에 있는 24만 원까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0월 4일에 있었던 최저가 아래인 2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해당하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은 강보권 내외 정도에서 빨간불을 오늘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FOMC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시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양새인데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한 건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오늘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어저께 미국 시장을 보면 네. 뭐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기존의 M7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도 하락을 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진짜 M3는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머지 종목은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1%가 올랐어요. 만약에 M3 종목이 상승을 했다면 나스닥은 거의 뭐 2% 이상 상승할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들이 S&P도 견조한 모습이고 러셀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소형주의 어떤 그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100 기준으로 7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93개 종목은 못 올랐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좀 연말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어저께 AMD도 한 4% 올라왔고 인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흐름들이 좋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데 여기서 네.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 역시도 우리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당연히 그런 거는 뭐 영향이 일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에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는 ASML 장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의 어떤 영향보다는 미국 증시의 어떤 강세가 국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좋게 흘러나오려면 오히려 미국하고나 혹은 뭐 저희 일본하고 이런 쪽하고 어떤 정상회담을 했을 때의 네. 어떤 협력 이런 얘기가 나왔는 게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면 네덜란드가 MSL 빼고 나서는 뭐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조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SML을 제외하고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업황 자체만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좀 U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뭐 어쨌든 결론은 회복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쪽하고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쪽하고의 어떤 상충된 의견은 뭐냐면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부정적과 긍정적인 쪽의 시각은 뭐냐면 긍정적인 쪽은 좋을 거니까 주가는 더 갈 거다라는 개념인 거고 약간의 중립적인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좋은 건 알겠는데 개선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지금 뭐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 뭐 연중 신고가 언저리에 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적은 뭡니까? 뭐 이제 바닥을 찍었을 뿐이지 뭐 흑자를 엄청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다른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림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주가는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지만 실적은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기존에 여름에 강했던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온디바이스 A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 그리고 새로운 쪽의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을 눌러왔던 재고가 좀 연말을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주에 어느 정도 훈풍으로 좀 작용이 될까요? 뭐 재고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재고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재고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 주문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정부가 중요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럼 신규 주문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나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픈 AI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투자 쪽의 어떤 수요였던 것이고 이쪽은 좋은데 나머지가 좋지 못했죠. IT 제품들이죠. 뭐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 한 3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 또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신규 수요가 좀 내년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선행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분기 메모리 업체가 감산 효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좀 둔화됐다가 가동률 하락으로 소부장 실적이 좀 악화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좀 저점 매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점 매수라는 기회라는 게 이제 만약에 지난 저점 언저리까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냐의 관점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 섹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올해 큰 조정이 없었어요. 지난 9월달, 10월달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을 때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때 반도체의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크게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에서의 어떤 제한된 조정이었던 것이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막 50%씩 조정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돌아섰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신고가를 그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뭐 업황 아직 완벽하게 개선된 거 아니고 실적이 조금 완벽히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세게 눌렸을 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약간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감은 네. 좀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면 물론 이게 꼭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난 뭐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많게는 10배, 적게는 한 5, 6배 올라왔어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지난 11월 저점 대비 올라온 거 보면은 한 배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주반도체가 뭐 10배, 5배 간다는 말씀을 당장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은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가고 나서 다시 2차, 3차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을 주었을 때의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상승한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후공정인데 뭐라 그럴까 HBM이라든지 DDR5 쪽이 아니라 낸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이라도 뭐 스마트폰용이라든지 노트북용, PC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오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 이 회사는 SSD 검사 장비 관련돼서의 어떤 마켓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뭐 SSD 상위 제조사 모두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력 4세대 모델이 시장에서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향후 5세대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
모습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간 정체 현상 좀 띄거나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IT 기기 제품의 어떤 수요가 둔화되고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왜 네오셈이라든지 또 원래 제가 원래 SFA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 이상 상승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어제 미국 증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 증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7 기업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간 이제 그동안 주도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싼 쪽이 어딘가라는 관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오버브 반도체도 상당히 장중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 소외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시장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반도체 하면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지긋지긋하게 HBM 반도체, 네. 뭐 DDR5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지긋지긋하게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디바이스 제품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제 내년에 노트북에다가 그 빅스비 같은 네. 그 개인 비서 AI 그런 그 서비스를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나오는 스마트폰, 하이엔드폰, 갤럭시 시리즈 쪽에다가는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 관련해서 약간 뭐 영상을 조금 조작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미나이보다 제미나이 나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미나이 나노는 그 시리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그 네. 서비스거든요. AI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교체 주기가 정말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단위로 제품을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업그레이드가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네. 뭐 그 램이라든지 혹은 뭐 저장 용량이라든지. 근데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그 폰의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에요. 뭐 좋은 CPU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체감을 못 하고 있고 카메라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이 정도까지 쓰나 할 정도로다 보니까 네. 교체 비율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2년, 3년, 3년, 4년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라는 어떤 서비스가 탑재가 되면서 제품 출시가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교체 수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IT 제품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PC용 혹은 모바일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했었는데 이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오셈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오셈에 대해서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제가 이거 아침에 보내드렸을 때는 네. 이제 그때는 한 5%, 6% 오를 때라서 네. 뭐 단기 목표가를 5천 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일단 직전 고점 때 언저리까지 해서 6천 원 정도 목표가 좀 상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 4,200원 정도 높여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네오셈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장 그래도 빨간 불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약 강보합권에 들면서 2,535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강보합권에 들면서 839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0.68%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63% 강세 보여주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3% 가까이 오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FMC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가장 좋았던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입니다. 1%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계 업종입니다. 1.6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종도 좋았습니다. 1.11%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건설 업종입니다. 1.72% 강세를 보여줬고요. 다음을 이은 종목은 기계 장비 업종입니다. 1.7%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됐네요. 1.6% 강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은 SFA 반도체로 25%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던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MC 후에 연말 랠리에 제동이 걸릴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연말 막바지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르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를 공략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교보증권 부평지점의 최성환 지점장님께서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 1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FMC 후에 방향성에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이번 주가 진짜 뭐 어벤져스급 그냥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CPI 발표 있고요. 또 내일 FOMC 회의 있고 또 그다음에 PPI 발표 있고 또 유럽 목요일에 마지막 금리 결정이 있고요. 뭐 진짜 뭐 하나도 거를 수 있는 이벤트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끝판왕은 FOMC인 것 같아요. FOMC에서 금리는 당연히 동결될 것인데 이렇게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지난번 7월 달에 동결하고 나서 계속 동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금리를 못 올립니다. 만약에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7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나서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이제 못 오른다. 다만 이제 그럼 금리가 내릴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 금리 동결 인상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5월이면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인데 이것을 이번에 보여줄 것이냐. 지난번 파월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주면서 시장을 안도감을 좀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풍겨줄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도표가 지난번 점도표랑 변화가 없다. 뭐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약간 우상향하는 점도표에 찍히게 된다면 약간 중립금리 관련돼서의 논란이 다시 한번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시장에는 약간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점진적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은 주식 전혀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선물로만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외국인 주식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가 강하게 그 주식을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흐름 수급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2월 달 흐름 뭐 현재보다 조금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1월 초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같은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 보면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가 그 이제 그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이자 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만큼 했다라고 해버리면 정부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행주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은행주들 충분히 조금 연말 혹은 1월 달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좀 입성한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따따블을 두 번째로 기록을 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 하객 비율이 12% 정도로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유통 물량도 네. 30%대로 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봐야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서 물론 이제 오늘 기세 좋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진짜 6,000원 공모가에서 24,000원대까지 기세 좋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과연 쉽게 갈 것인가 상당히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매수하신 분이라면 장 초반에 모르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조금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면 한프로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신택홀딩스 궁금해요라고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택홀딩스 차트를 살펴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분류가 네. 되더라고요. 이 네. 종목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는 좀 가파릅니다. 네. 이제 그 좀 각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인데 아직 우리가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약간 10% 정도 고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지 신호냐? 이 고점에서 영망치 나왔으니까 꼭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택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예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2,500원대에 있다가 이제 4,000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봉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한다라면 네. 이게 이제 이게 지난 12월 7일부터 차트를 보시면 뭐 한번 그러니까 12월 5일에도 한번 장 초반에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횡보 그리고 12월 7일에도 한 이게 30분봉이니까요. 한 12시나 1시쯤에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횡보 하루 이틀 정도 횡보한 거죠. 그리고 또 12월 11일에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또 횡보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루 반, 내일까지 보면 하루 정도 횡보를 한다라면 이 양봉의 절반 이상 가격, 뭐 네. 3,700원 혹은 3,65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악의 경우 이 양봉의 시작가 12월 11일에 30분봉으로 11시에 출연했던 시가 뭐 3,600원짜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되 다만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갈지 아니면 하루 이틀 좀 쉬었다가 갈지 여부는 좀 봐야지 않을까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텍홀딩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은 사실 좀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도 3,6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더 볼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SKI테크놀로지와 YG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스루넬 리버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잔존하는 만큼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네오셈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보릿고개 속에서도 견조한 만큼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반도체와 은행, 자동차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